푸른 하늘과 바닷빛의 매력에 빠진다. 세계 3대 미양 대표 도시 시드니. 이곳에는 젊음과 에너지가 가득하다. 파도에 몸을 실어 바람을 만끽하고 지상에 노출된 단일암괴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지구의 배꼽 울룰루에서 밤하늘의 수놓인 별들을 감상한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사막을 보러 떠나는 여행.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나보자. 나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약 11시간 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 도시 시드니에 도착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와 함께 세계 3대 미양으로 손꼽히는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높이고 있다. 남반구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여서 이제 막 봄과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길을 걷다가 우연히 몸에 무언가를 칠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해 온몸에 물감을 칠하고 있는 이 남자.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에버리진이다. What are you painting on your body at the moment? Okay, these represent 7 rivers. 7 rivers of my community of North Queensland. Yes. Why is it yellow? The yellow represents Sun. yes. So yellow. Because we are the East Coast people, the people of the East Coast. The yellow here to represent the sunrise. Because the sun rises in the east, it goes down in the west. Yeah.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원주민들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으로부터 대거 유입된 백인들이 이들을 황량한 오지로 내쫓고 사회적으로 수많은 차별을 가했다. 50만 명이 넘던 원주민들의 인구는 한때 5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적도 있지만 그럴수록 이들은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며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구성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페라 하우스 못지않게 시드니의 명물 중 하나인 하버 브릿지. 이 철근 다리 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와 함께 원주민 깃발이 개양돼 있다. 원래는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와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즈 주기가 나란히 개양돼 있었는데 올해 초 국가 통합을 위해 주기 대신 원주민 깃발을 영구적으로 개양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철근 다리 위를 직접 올라가 볼 수도 있다는데 나도 도전해보기로 했다. 하버브리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이 안내소에 들러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윌 스미스와 오프라 윈프리 같은 유명 연예인들도 체험할 만큼 하버브리지 클라이밍은 유명 관광 상품이다. 본격적인 등반을 하기 위해 다리 상부 아치를 향해 천천히 계단을 오른다. 내가 오르는 오늘의 코스는 상부 아치를 따라 높이 134m의 다리를 2시간 반에 걸쳐 등반하는 여정. 아치에 오르자 다리 밑 모든 풍경이 작게만 느껴진다. 그런데 계단이 정말 많다. Excuse me, how many steps are there?
There's 1,392 still. 차가 달리는 8차선의 도로가 훤히 내려다 보여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렇게 오르기를 1시간여.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에버리지니 깃발. 그리고 넓게 펼쳐진 시드니의 풍경이 인상적이다. This is the best view of Sydney. We really connect to the heart of the harbour here from the very top of the bridge. 하버 브리지의 여운을 뒤로하고 다리 위에서 봤던 바다와 맞닿는 곳 본다이 비치를 찾았다. 남태평양으로부터 밀려오는 높은 파도 덕분에 본다이는 젊은이들이 바람과 파도를 벗삼아 서핑을 즐기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본다이라는 이름도 원주민 언어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렇게 바다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망 좋은 이 수영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한껏 여유를 즐기고 있다. 나는 본다이 거리를 먼저 둘러보기로 했다. 마침 거리 한편에 마켓이 열려 들어가 보기로 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본다이 마켓은 개성 있는 잡화와 앤티크한 소품들을 팔고 있다.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돌고 코를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다. 좋은 여행지도 배가 불러야 구경할 맛 나는 법. So, could you recommend something special? Oh. Is ham cheese and mushrooms. Ham cheese mushroom. Amazing. With buckwheat, it's so good. It's my favorite one.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는 말에 속는 셈 치고 크레이프를 하나 주문해 본다. 어느덧 주문한 크레이프가 완성됐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먹어보는 프랑스 크레이프. 계획에 없던 음식을 우연히 만나보는 것도 여행의 진짜 묘미가 아닐까? 크레이프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시드니에도 저녁이 찾아왔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록스 지역에는 해가 지자 음악이 끊이지 않는다. 원래 이 지역은 18세기 당시 영국이 국토 바깥에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한 땅을 개척하려다가 발견한 곳이다. 사실상 범죄자와 불량배들을 위한 땅이었던 셈이다. 그랬던 지역이 지금은 각종 행사가 끊이지 않는 소위 핫플레이스가 됐다. 나는 시드니를 한껏 더 즐기기 위해 록스 지역에서 멀지 않은 루나파크 놀이공원을 찾았다. (1935년에) 처음 문을 연 이 놀이공원은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야경이 멋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놀이공원에 들어서자 재밌는 그림이 먼저 눈에 띈다. 쓰레기통마저도 우스꽝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고, 인형 뽑기 게임장에도 피에로 모형이 하나같이 입을 벌리고 있다. 이쯤 되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still get one of our loot. What's the meaning of opening off? I think it's sort of like the old style from like the 1930s. They did this a lot with like clowns sort of stuff like that. So we're trying to do like a retro sort of style in the park. Like if you go to Coney Island, you'll see we have all kinds of like old rides and everything like that. But yeah, I think these are sort of just matching the style.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공간. 나는 관람차를 바라보며 한동안 이 공간을 관찰한다. 파란 하늘이 맞이한 아침. 나는 시드니를 떠나 야생동물원이 있는 더보를 향해 달린다. 차로 약 5시간을 달리면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더보 동물원에 도착한다. 이 동물원은 부지가 넓어 자동차를 타고 관람하는데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동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일부 동물들은 사파리 트럭을 타야만 볼 수 있는데 나는 일단 이 사파리 투어에서부터 동물원 구경을 시작하기로 했다. 동물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지대. 사파리 트럭이 출발하자마자 무리지어 있는 동물들이 눈에 띈다. 바로 블랙벅이라고 불리는 인도 영양모리. 이 동물원에만 350종의 동물 5,000마리가 야생에서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니 이제야 비로소 진짜 오스트레일리아를 만난 기분이다. 때마침 기린의 식사 시간. 기린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식사하는 장면도 처음이지만 기린이 혀로 콧구멍을 날름거리는 모습은 과연 오늘의 포토제닉감이다.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동물원을 더 살펴보려는데 시작과 함께 야생 캥거루가 우리를 반긴다. 이곳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얼굴 생김새가 엉뚱해 보이는 가면 물대새, 그리고 파이드 커러웡이라는 새도 신기하기만 하다. 조금 더 걷다 보니 동물 한 마리가 나를 보고 멈춰섰다. 바로 왈라비다. 캥거루에 비해 몸집이 작은 왈라비. 이내 도망가고 만다. 나의 등장이 이 친구들에게는 몹시도 당황스러웠나 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징, 코알라는 역시 잠에 취해 있다. 이제 이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 울룰루를 향한다. 비행기 아래로 보이는 붉은 사막, 그리고 저 멀리 오스트레일리아의 붉은 심장 울룰루가 보이기 시작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한가운데 펼쳐진 붉은 사막, 그리고 배꼽처럼 우뚝 솟은 울룰루. 단일암석 중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가 큰 울룰루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에게 바위 그 이상의 의미라고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한 울룰루를 나는 이번 여행에서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기로 한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펼쳐지는 낯선 풍경, 그리고
머지않아 거대한 울룰루가 가까워진다. 첫 일정은 울룰루 주변을 트레킹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일대는 바위도 모래도 모두 붉은 빛이다. 그것은 바로 토양의 성질 때문인데 철의 성분이 많은 사암이 산소와 결합되면서 녹이 슬듯 모래도 붉게 변한 것이라고 한다. Yes, more. 사람이 콩알만해 보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 군데군데에는 독특한 형태로 구멍이 뚫려 있다. 실제로 이곳에 살던 원주민 아낭구족은 울룰루를 매우 영적이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 이런 독특한 지형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지형지물과 관련된 설화도 전해져 내려온다. And you can see over this way, it almost looks like a U shape with a dot in the top on the rock. Can you guys see that? Mm-hmm. Yep. So that U shape is where Kunya sat down, and that hole above it is where she stuck her wana or her digging stick.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나라 설화처럼 이곳 원주민들은 비단뱀이 사람이 되었다는 설화를 믿고 곳곳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울룰루의 여운을 뒤로하고 우리는 야영장으로 이동했다. 말 그대로 붉은 사막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색다른 경험.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간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그런데 못 보던 물건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This is a swag. This is your bed. 그런데 이 관광 상품을 만든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체험을 기획했을까? 그 답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밤하늘에 수놓인 별들의 대광경. 은하수가 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다. 노지에서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아침을 맞이한다. 어디에도 있고 언제나 있어 뻔한 것 같지만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아름다운 구름도 감상했던 오스트레일리아 여행. 어쩌면 인생에 20번도 되지 않을 아름다운 순간 하나를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었다.